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또 올려줄게. 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쌤이 지금 또 저번처럼 쌤 교재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마플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갖고 있는 개념쌤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체크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외우라 했던 내용들을 무조건 다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수업하고 싶은 대로 설명할 거야.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첫 번째,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것은,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인수분해가 있었어요. 곱셈 공식. 그리고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공통 부분을 갖다가 묶어서 활용해주는 방식이 있었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식의 인수분해가 있었냐면은, 공통 부분을 갖다가 치환해서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공통 부분을 치환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식이 이렇게 쓸까요? 식이 간단해지게 해지도록. 그치?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켰는데, 치환을 해서 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켰는데, 식이 더 복잡해버리면 그 복잡한 놈을 풀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아는 보기차식. 그쵸? 그것은 우리가 차수가 몇 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치? 짝수로만. 짝수로만 이루어진 식이었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복 2차식이라고 했었고 요 복 2차식을 갖다가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였죠. 두 가지였지. 첫 번째가 1번 x제곱을 갖다가 어떤 a라는 문자로 치환해 주게 되었을 때 치환해 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돼? 4차식이었던 식이 2차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지. 그치?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진행해 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x제곱이라는 것을 a라고 치환한 형태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강제합차 공식이 있어요. 강제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 이 강제합차 공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꾸는 거였죠. 제곱 빼기 이렇게 제곱의 형태로 바꾸는 방식이 강제합차 공식이었다. 이 강제합차 공식을 볼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었어. 어디를 보는 거였냐면은 4차항과 어디를 봐? 상수항을 갖다가 기준으로 여기 있는 요 놈을 갖다가 채우는 거였지. 채우기 하는 거였지.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요 교재에 있는 뒤에 내용으로 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 가지의 문자가 등장했을 때 쳐다보는 방식이 있었어.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모든 문자의 차수가 동일할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은 모든 문자의 차수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경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것, someone, 그치? 어떤 것 하나 정도는 차수가 다른 거야. 그치? 모두 같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모든 차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분해를 썼냐면은 아무 문자나 선택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했었고요. 내림차순 정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 선택한 문자를 제외한 선택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하여서 어떻게 했다? 인수분해를 진행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았어요. 그쵸? 그리고 모든 문자의 차수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경우에서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 선택하여 내림차순 정리했었고 마찬가지로 선택한 문자를 제외한 이거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똑같이 해볼게. 선택한 문자를 제외한
선택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또 무슨 취급? 상수 취급을 할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를 진행하겠지. 인수분해를 갖다가 진행해주면 돼요.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 다섯 번째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다섯 번째는 차수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였었어. 조립제법이요. 조립제법 이용. 조립제법 이용이었어. 선생님이 이제 와서 말을 하지만은 사실 이 조립제법 이용하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결이 되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곱셈 공식 어차피 우리 일단은 맨 앞에 곱셈 공식 변형하고 하는 거에서 곱셈 공식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한 번에 알아버리면 굳이 조립제법 이용하지 않아도 인수분해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은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인수분해를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 조립제법을 하는 방법이 무조건 뭐부터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숫자를 뭐 한다? 수를 찾는다. 이게 핵심이었지? 그리고 니은자를 그려가지고 그 0이 되는 수를 갖다가 내가 별표라고 한다면 별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쭉쭉쭉 했던 거 기억납니까? 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쓰는 거 기억나죠? 그쵸? 요거 아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서 간단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식 같은 경우로 보시면 자, 요거 식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얘는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쵸? 이거 보니까 여기 다 3, 3, 3, 3 다 뭔가 많으니까 한번 묶어보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3의 x제곱에 이거 오토 났다. 3승이야. x세제곱에 6x제곱 플러스 12x 제곱 10x 잠깐만 이거 오타가 좀 많이 났네요. 3의 여기가 x고 y에 y 이렇게 써줘야 돼. 잠깐만 x세제곱 잘못 썼네요. 에이씨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요. 이걸로 써야겠다. 이걸로 3x 세제곱 플러스 18x 제곱 y가 돼야지. 그 다음 36xy 제곱 그 다음 24y 세제곱 쌤이 이거 타이핑을 치고서 아직 검수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아직 쓰지 않는 건데 자 일단 해볼게요. 자 x 3으로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시기? 3으로 묶어버리면 3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y 플러스 12xy 제곱 플러스 8y 세제곱이 되면서 이 식을 갖다가 내가 요 안에 있는 식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봐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x 플러스 2y라는 것의 전체 세제곱으로서 봐줄 수 있더라 라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곱셈 공식 확인하시면 알겠지. 왜냐면 여기 앞에 볼 때 3이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3하고 x 두 번, 2y 한 번. 여기는 3 한 번에다가 x 두 번, 2y 한 번. 2y 두 번. 그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4랑 27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볼까 했더니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 아닌가 하고서 64를 보니까 저놈은 4x라는 것의 세제곱이고 저기는 3y라는 것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4x에다가 3y를 한번 뺀 것, 그리고 4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 3y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걸 가지고 전기해 준 게 요 밑에 있는 식이 될 거니까 걔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거 x제곱이랑 y제곱이랑 z제곱 여기 보니까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가 있으면 그 2분의 1 거시기한 걸로 바꿀 수 있지만 여긴 2배 2배 2배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 2배 2배 2배인 것 잠깐만 2배 2배 2배인 것을 이거 2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x 플러스 y 안 되겠구나 맞구나 이거구나. 오케이 2배 2배 2배인 것을 확인해 볼 건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얘는 2가 있는 걸 보고 제곱이 있는 걸 보니까 3개짜리 문자의 더하기 아닐까. 그러니까 x, y, z의 제곱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x, y 만났더니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도 YZ 만났을 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Y랑 Z의 부호도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X랑 Z는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같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여기 앞에서 알아낸 게 x랑 y랑 부호 다르고 y랑 z랑 부호가 다르니까 이 검은색은 y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썼기 때문에 x랑 z가 플러스지만 내가 y를 갖다가 플러스로 써버리면 이 x 쪽이랑 z 쪽이 마이너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쵸?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아셨죠? 검은색도 중요하지만 검은색을 빨간색처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 왜냐면 우리 어차피 알고 있는 게 우리 그 중학교 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나 어차피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이나 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요 안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만큼의 차이인데 걔를 갖다가 제곱해주게 되면 어차피 저 마이너스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것 때문에 여기도 이 전체 검은색 안에 있는 놈, 이 전체에 마이너스 붙인 게 빨간색 안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제곱을 해줘버리면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겠죠? 됐죠? 이게 곱셈공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 오랜만에 가보시면은 자, x제곱, 4제곱, 제곱, 상수항 나왔으니까 보기차식이다 해서 x제곱을 쓰지 말고 밑에 걸로 볼까요? x제곱을 갖다가 대문자 x로 치환해버리면 여기 있는 요 놈들을 각각 이렇게 x제곱에 빼기 25x 플러스 144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보니까 대문자 x에 대한 2차식이네. 그럼 인수분해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해주면 될 거야. 됐어? 하지만 대문자 x는 내가 마음대로 바꾼 치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 사람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시 소문자 x로 바꾸기 위해서 바꿔주고 나니까 합차공식 아주 깔끔하죠. 괜찮죠? 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보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x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가 공통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놈을 갖다가 치환해 주게 되면은 요 식은 x제곱에다가 여기가 이제 x니까 x고 여기가 x 빼기 8이니까 이걸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이거 이름이 좀 헷갈리나?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라는 식, 12까지 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이쁘게 되고 대문자 x는 내가 마음대로 바꾼 거니까 소문자의 세개로 다시 바꿔줍시다. 그쵸? 바꿔주고 나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고 또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근데 여기에 있는 요 2차식에서 이 2차식이나 요 2차식이 여기는 다 이렇게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로 인수분해가 되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딱 끝날 수도 있고 요 식 중에서 앞에 것만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왔어. 이랬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했을 때 얘를 문자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인 문자의 인수분해 차수 비교를 해줄 거야. 보니까 y 2차고요. x 몇 차예요? 1차예요. 1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식을 갖다가 바꿀 겁니다. 어떻게? x가 차수가 낮으니까 x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리할 거야. 그럼 x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x로 묶일 것이고 여기 y제곱 빼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해주면은 y 플러스 2의 x에다가 여기는 y 플러스 2에다가 y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y 플러스 2로 묶이는 거 보입니까? 묶어주니까 여긴 x 하나에 y 빼기 2가 이렇게 남았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아주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 다음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것도 보시니까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차수 비교할 거야 했는데 S도 2차, Y도 2차라는 식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픽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난 X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X 기준으로 이거 하나랑 빼기에다가 7 플러스 Y의 X가 보입니까? 여기 X 1차, 여기 X 1차.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와요. 오케이. 얘 지금 누구에 대한 식이라고요? 그치.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그치. x가 주인공이잖아. 그럼 나머지 무슨 취급? 상수 취급.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할 거야. 정수 취급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이거 상수니까 이거 어떤 놈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질 거거든. 여기도 2x, x 이렇게 쪼개질 거거든. 그렇게 만들어서 너를 만들 거니까 숫자만 조금 써보면 여기 2,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y 빼기 3과 하나가 y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서 마이너스가 둘 중 하나에 이렇게 붙어야 될 거야. 괜찮죠?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은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먼저 해주시면 돼.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y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어야 할까? 그쵸? 그러니까 위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붙여보세요. 위에다 마이너스 붙여보시면 이렇게 연결되면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되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면은 y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7이 안 만들어져. 왜냐면 여기 해주면 마이너스 6이고 여기 해주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쵸? 마이너스 7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붙지 마시고 밑에다 붙여볼까요? 라고 해보자고. 됐죠? 그래 놓고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그쵸?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자 가자 써놓을게. 여기 해주면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는 y 빼기 3이 되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해 주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놈의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여기 있는 EX라는 것과 얘랑 연결할 수도 됐으니까 쓸 때는 얘랑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y 빼기 3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기 있는 x는 빼기에 y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조금 다듬어 주면은 EX 플러스 y 빼기 3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x 빼기 y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되었고 여기가 이제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인데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 어렵지 않아요. 한 문제만 볼게요.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 3차 식이야. 곱셈 공식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은 이런 거밖에 없거든. 뭐 x 플러스 y 세제곱 이런 거밖에 없거든.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식들을 절대 만들 수가 뭐죠? 이런 식을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가 그게 아니구나. 그럼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것은 조립제법이 있었지. 그쵸? 왜냐면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그 무엇에도 해당되지 않거든. 곱셈 공식 안 됐고 공통 부분이란 거 안 보였고 아까 그거 보기차식 아니었고 문자가 여러 개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조건 킹립제법, 조립제법을 이용할 거야. 조립제법. 그치?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뭐부터 찾는다?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부터 찾는다. 그쵸?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 자,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 어떻게 찾더라? 혹시 기억합니까? 학교마다 조금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데 정말 제일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 써볼게요.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 이 0 되는 숫자를 어떻게 찾냐? 색깔을 보라색. 얘를 어떻게 찾냐라고 한다면 하냐면 이렇게 씁시다. 보라색. 최고차 계수의 약수 분의 누굴 쓸 거냐면은 상수항의 약수 요것을 쓰시고 앞에다가 풀말을 붙여주시면 돼요. 얘를 이용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요 문제를 가지고 같이 가볼게. 자, 여기서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찾을 거냐면 다시 최고차 계수의 약수에다가 상수항의 약수 얘를 쓴다 했었지? 거기다가 풀말을 붙일 거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얼마냐면 요 문제에서 1이고요. 여기 상수항이 얼마냐면 지금 24거든요. 그쵸? 물론 마이너스 24도 맞아. 마이너스 24도 맞는데 어차피 약수하고서 풀만 쓸 거니까 요 마이너스는 잠깐 좀 무시 좀 할게요. 괜찮지? 이렇게 써보시면 이 약수라는 것은 얼마가 있냐면 파란색 1, 2, 3, 4, 6, 8, 12, 24가 있고요. 이 약수는 해봤자 1이지.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분모는 무조건 1일 것이고 분자가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6, 8, 12, 24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 있고 플러스인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것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1을 먼저 넣어볼게요. x에다 1을 넣어보시면 1 플러스 5 빼기 2 빼기 24니까 딱 봐도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은 일단 빠이. 그리고 2를 넣어볼까요? 2 넣어보니까 8, 여기 넣으니까 20. 그러니까 28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서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28. 사라지네. 그러니까 2를 넣으니까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걸 가지고 바로 인수분해 가는 거죠. 조립제법 이렇게 써주시고 개수들을 방금 2 넣었을 때 0이었으니까 2 쓰시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2를 갖다 작성하시면 x 빼기 2. 왜냐면 2를 넣었을 때 0이었으니까 빼기 2가 돼야 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얘는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더라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을 봤는데,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마플에 있는 문제를 좀 몇 개 풀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플 44페이지 221번. 우리 옛날에 들었던 친구도 복습 차원에서 듣고 있다면은 한번 이 문제까지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 자, 222번 볼게요. 222번 보니까 요놈의 값이 k제곱일 때 k를 구하라. 근데 이걸 다 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요식을 갖다가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해요? x를 갖다가 그냥 20이라 해볼게. 그럼 저식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k의 제곱처럼 바꿔줄 거니까 이 식을 갖다가 전개해 줄 때 우리 전개해 준 거 중딩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면 좀 이쁘잖아요. 그쵸? 그래주면 x제곱 플러스 3x라는 것 하나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것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괜찮나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또 우리가 바꾸기를 x제곱 플러스 3x를 갖다가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해보신다면 요 주어진 식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보입니까? 분배했을 때 요만큼이 a고 너도 a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근데 a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x였으니까 이렇게 전체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것이 지금 누가 되라 그랬냐면 k라는 놈의 제곱이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낸 식은 k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건데 x가 우리 처음에 얼마였다 그랬지? 20이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400에다가 60에다가 1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46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또 넘어가서 여기입니다. 224번. 224번. 자, 요 놈을 갖다가 인수분해했더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뭐가 보이기 때문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10x 플러스 16이라는 것 한 개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4라는 것과 플러스 k가 될 거야. 야, 이것도 얘들아 치환할 때 무조건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다. x제곱 플러스 10x를 갖다가 내가 a라 치환할 거예요 라고 무조건 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이 전체를 갖다가 a라고 전체를 치환해버리면 여기는 요 앞에 있는 거에다가 8만 넣은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전체를 a라 해버리면 여기는 a 플러스 8이 되니까 식이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나는 그냥 편의상 문자만 가지고 치환해볼게. 취향 차이예요. 취향 차이. 요 놈을 갖다가 a라고 한번 치환해보시면 저 식은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40a 플러스 24 곱하기 16이 얼마일까? 64, 24, 14, 24니까 384네요. 거기다가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 되라고 했냐면 이렇게 x 2차식이 삐리리 들어가서 제곱이 되도록 하라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는 a라는 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a라는 관점으로 봤더니 a 자체가 이미 x에 대해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차식이라는 것은 이놈은 a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야? a에 대해서는 1차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놈이 여기 a에 대한 1차식에다가 전체 제곱이 되는 꼴로 바뀌어주면 될 거야. 맞겠죠? 그러면은 x로 플러스 되게 될 거니까 2차식으로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다? 완전 제곱식 형태일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판별식 같은 거 써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고 바꿔가지고 여기 A, B, C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제곱식 진짜 바꾸자. 그럼 여기는 보니까 여기가 40A라서 이거를 갖다가 A 플러스 20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야. 괜찮겠니? 이렇게 바꿔줘 버리면 이 식은 전개 보니까 얘가 A 제곱 플러스 40A 플러스 400인데 지금 요 400이라는 게 안 맞잖아. 그치? 이 400, 여기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다? K는 16이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었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니까 요 식은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의 전체 제곱이 되어버릴 거예요. 맞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A 값은 1이고, B 값은 10이고, C 값은 20이고, K 값은 16이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준 요놈식 자체가 요놈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맞니?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요 문제는 사실 조금 치사하게 굴자면, 치사하게가 아니라 조금 정확하진 않아. 이 마플 교재가 조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게끔 나와 있는데, 요 문제는 원래 쓰자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을 달아줘야 될 것 같아. 정확하게 쓰자면.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요 식이 어찌저찌 이러한 절차를 거쳐갖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요 인수분해 식을 보시면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0의 전체 제곱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쵸? 저기 마이너스 사이니까 아까 했던 거잖아. 우리 개념할 때. 그치? 그렇기 때문에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C 값이 마이너스 20이 되고 K 값이 아까처럼 16이 되기 때문에 A, B, C의 합자체가 이 합자체가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요 보기에 음수가 없잖아요. 그쵸? 음수가 없기 때문에는 뭐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은 요 빨간색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요 빨간색 경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모일 때 제곱일 때 제곱일 때는 그 안에가 마이너스만큼의 차이가 있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것들 마이너스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요 빨간색 내용을 좀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231번입니다. 231번. 자, 다음 중에서 저놈의 인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문자가 막 X 3차, 2차, 1차에다가 A도 보니까 A는 2차, 2차, 1차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여러 개의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식 아닌가요? 여러 개의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식 아닌가요? 그럼 차수 비교해야 되는데, 차수가 서로 다른데요? 그러니까 A가 낮으니까 A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옳은 생각이야. 그런데 일단 문제 자체가 이렇게 식을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있는 대로 먼저 해보자고. 쌤 항상 논리가 그거잖아. 식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먼저 자료 해석을 해보시고 거기서 안 됐을 경우 식을 변형하던가 어떠한 치환이라든가 어떠한 좀 조건 해석을 달리해서 식의 변형을 주어서 문제를 접근하자는 방식이지 처음부터 그냥 막 바꾸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무조건 A면 B다라는 그러한 결론은 사실 없거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일단 융통성 있게 문제에 주어진 대로 먼저 봤더니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X에 대한 3차 식으로 한번 보시고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건 곱셈 공식 쓰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 안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있는 조립제법 방법밖에 해당하지 않겠지. 방금 본 게 3차식이니까 곱셈 공식 안 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치환도 안 되고 보기차도 아니고 여러 개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립제법 먼저 가볼 거라고. 괜찮죠? 조립제법을 갈 거니까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을 거예요. 보니까 요 앞에가 개수가 1이고 여기는 개수가 a제곱 빼기 1이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수 중에서 쌤이 약수를 1로 볼 거야. 1분의 1. 왜냐면 a제곱 빼기 1도 약수가 1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1분의 1이니까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을 넣어봤더니 1 넣었을 때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맞나요? 네. 확인해 보세요. x에다 1 넣어주시면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여기는 1 플러스 2a 플러스 1 a제곱 빼기 플러스 2a 빼기 1 a제곱 빼기 1이니까 1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플러스 a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 주니까 여기 a제곱 지워지고 2a 지워지고 1도 사라지는 거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0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놈은 인수분해할 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놓고 a제곱 빼기 1이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2a이고 마이너스 2a니까 a제곱에다가 빼기 1이고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0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 놈은요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리고서 여기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확인 좀 해봅시다. 해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나요? 밑에다 쓸까? 안 보일라나? 여기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 식을 갖다가 x 여기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쪼개지겠지. 어차피 우리 지금 주인공 누구니까? 주인공이 x니까 요 a는 무슨 수야?
상수 취급할 거니까 최대한 쪼개보자고. 근데 얘는 a제곱 빼기 1은 1 곱하기 a제곱 빼기 1도 되지만 1 곱하기 a제곱 빼기 1도 되지만 a 빼기 1이랑 a 플러스 1 이렇게 곱하기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쌤이 지금 이렇게 바꿔본 거야. 괜찮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인수분해 해보려 했더니 그냥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딱 이쁘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것 하나와 x 플러스 a 빼기 1이라는 것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인 지금 인수들이 될 거니까 여기 인수에서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죠? 이게 인수가 되겠네요. 그쵸? 다른 건 없네요. 그 정답이 1번일 겁니다. 그 다음 여기로 갑시다. 자,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놈을 갖다가 곱으로 1차 인수분해할 건데 x, y, k인데 k는 얘들아 어차피 문제 상수래. k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난 k는 무시하고 나머지 x, y에 대해서 인수분해에 대해서 집중을 해줄 거야. 보니까 x도 2차, y도 2차니까 나는 문자 x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그래주면 이 식은 x제곱에다가 플러스 3y 빼기 2의 x고요. 그 다음 2y제곱 빼기 5y 플러스 k가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이제 xy에 대한 2차식으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식 자체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가 2y제곱 빼기 5y 플러스 k이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어려워.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쵸? 이 k 때문에 쪼개기가 힘들단 말이지. 맞니? 근데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나? 도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됐을 때 어떻게 됐는지? 옛날에 했던 건데 D의 D는 0이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 봤던 쌤이 지금 금요일이니까 이게 언제니? 수요일. 그저께 봤던 그 시험에서도 이거 판별식 쓰는 거 있었는데 이거 맞춘 친구가 거의 없더라. D의 D는 0이다 를 쓰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써보시고 마무리 지어보세요. 안 되면 어차피 이것도 수업 시간에 질문 받을 거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 문제는 볼게. 하나 더 있었네. 여기까지다. 하나 더 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요놈도 마찬가지 비슷한 거야. 요놈도 2차식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라 했으니까 이 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2차식 거의 완전 제곱으로 되라는 소리예요. 그쵸? 이것도 관점이 여러 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만 먼저 해볼게. 자,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2차식으로 하지? A, B도 모르는데 이거 조립대법도 안 되고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쵸? A, B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2차식이랬으니까 나 2차식으로 둬봐.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둬볼게. 왜 안 돼? 이렇게 2차식이니까 자 제곱이니까요. 제곱해서 여기 4제곱 나오려면 여기 x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뭔지 모르겠어.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 되겠니? 그럼 이걸 가지고 전개해. 그럼 얘는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가운데 거 제곱, 그리고 맨 뒤에 거 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 2배에다가 두 개씩 짝지은 거 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mx 세제곱에다가 nx 제곱 그리고 mnx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버리면 얘는 x 4제곱에 3차 항 자체가 플러스 2mx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2차 항 보니까 여기서 얘랑 만난 거 2차 항이랑 여기 만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를 써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m제곱에다가 플러스 2n의 x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1차 항은요 플러스 2mnx가 되고 나머지 상수항 n제곱이 되겠네. 근데 얘가 지금 누구랑 같다 그랬냐면은 위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m값이 일단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너랑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m값이 2니까 저걸 넣어주면 4 플러스 2n이라는 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서 n이 마이너스 3인가요? 그쵸? 이러한 결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너가 같은 거예요. 저 확인해 보면은 맞을 수 있나요? 이거 9가 아니라 A지? 갑자기 가격이 안 나오겠다. A지 미안해. 그러니까 2 곱하기 mn 해주니까 마이너스 12가 이제 A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상수 n제곱이 B인데 n제곱이 얼마냐면 9니까 B 값이 9가 되는 것까지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겠지.
괜찮니? 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이건 얘들아 어떠한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어차피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항상 바뀐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항등식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 항등식이라는 성질.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항등식이라는 성질인 거야. 어쩔 때만 요 위에 있는 빨간색 식이 어쩔 때만 이렇게 바뀌거나 어쩔 때는 바뀌고 어쩔 때는 안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요 식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이니까 내가 개수를 세팅해서 무슨 비교한 거예요? 그치, 항등식에서의 개수 비교를 갖다가 진행해 준 거죠. 괜찮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끝내도록 할게요.